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몇 안 되는 공공주택 예정지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로 주목받는 동작구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 사전 청약에 추첨제 물량이 15가구 배정됐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 무주택자도 도전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10만 명에 이르는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허위 신고로 시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호가를 띄우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준금리가 3연속 동결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찾는 소비자들이 다시 늘었습니다. 앞으로 금리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상품의 이자 부담이 덜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가 조사한 아파트 거래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파트 거래량에 대한 수치는 현재 시장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 미래의 시장이 어떻게 흐를지 예상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값의 하락과 반등이 오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과연 나는 언제쯤 집을 매수해야 하는지 소비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무엇을 믿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더 깊어지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주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와 고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활기차게 시작해봐야 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아파트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일반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 사무실 또는 이런 것들은 흐름이 그렇게 좌우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경기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우리가 흐름, 부동산 시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거는 아파트 또 주택 시장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이 안 좋잖아요. 이 말은 모든 부동산이 다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시장과 주택시장 이외의 비주택시장을 구분해서 이 시장을 꼭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주택시장은 조금은 좀 자제를 하고 시장의 흐름을 변동성을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면은 월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는 이거는 자제하고 할 게 아니죠. 좋은 물건들은 바로바로 매입을 하셔라라고 제가 수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기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고민,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차동백 대표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월요일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수화기를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저 양재 이동에 네. 뭐 개발 계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네. 투자하는 곳이 지금 어떤가? 아, 예. 양재 이동을 좀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네, 뭐 네. 보셨던 부동산이 좀 있으실까요? 네? 보셨던 부동산이 좀 있으세요? 어떤 주택이나 뭐 부동산을 보고 오셨어요? 아니, 그 그냥 그 방송만 보고. 지역만 좀 궁금하신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양재 이동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혹시 전화기를 다른 전화기 있으면 다 꺼버리세요. 수화기도 TV 보고 있으면 TV 소리도 끄고요. 네. 핸드폰 지금 전화하는 것만 잡고 하셔야 돼요. 네네. 네네. 지금 다시 여쭐게요. 지금 양재동에 뭐 투자 고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고민이신지요? 그쪽에 저 2구역 1, 2, 4, 6구역에 뭐 모아타운 뭐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쪽에는 지금 아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건너편에 3, 4, 5구역은 아직 개발 계획이 없는데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모아타운에 대한 투자가 궁금하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좋아요. 방송 보고 계시죠? 네. 자, 한번 저하고 같이 모아타운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일단은 뭐 지역은 양재동이라고 찍었지만 자, 이 일대 개포동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네. 우선 우리가 투자잖아요. 네.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투자 원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투자금이에요. 네네. 투자금. 투자금이 얼마의 시간을 보고 기간이 있겠죠. 네. 옆에 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조용하라고 그러세요. 자꾸 아, 들려요. 예. 자, 이 기간이 있죠. 네. 내가 지금 이 투자를 했을 때 얼마 정도 투자를 생각해서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얼마 정도의 상승을 기대한다. 네. 이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하는 기대치. 이해 가시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투자 원금을 한 거기 어느 정도를 투자를 지금 일반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던가요? 글쎄요, 3억, 맥스 한 3억 정도? 3억 정도. 그럼 매매가는 얼마 정도 되던가요? 글쎄, 한 뭐 5, 6, 7억 뭐 이런 사이 안 되겠습니까? 반은. 5억에서 7억인데 네. 전세를 끼고 3억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기간을 얼마 정도로 보세요? 기간은 좀 넉넉히 봅니다. 지금 뭐 7년, 10년. 자, 이게 왜 제가 왜 이게 시청자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요. 네. 투자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기간 이게 투자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넉넉히 막연하게 많이 길게 이런 거는 맞지가 않아요. 네. 그런 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네. 기준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3억을 가지고 네. 그냥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3억을 가지고 월세 나오는 걸 산다면은 월 한 달에 150에서 160만 원 정도는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제 기준입니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그 시장님처럼 뭐 7년, 10년을 봅니다. 그러면 10년을 보자고요. 네. 10년을 가정하면 월세를 샀었을 때 10년이면은 1년에 대충 약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년이면은 월세를 받아도 2억 정도 가까이는 플러스가 되겠죠. 네네. 당연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수익형 부동산을 갔었을 때도 5억이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네네. 예상이 아니라 이거는 딱딱 매달 나오는 거 보면 탁탁 계산이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차익형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차익형에 투자를 했었을 때 10년 3억을 투자했었을 때 이거보다는 무조건 높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 예. 확신이 없으면은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5억, 7억인데 이게 3억이라 막연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3억을 전세 끼고 네. 그리고 3억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네. 2억만큼을 얘는 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 수입인데 이런 경우는 팔아서 세금 내고 내 수입이잖아요. 예. 그러면 10년이 지난 뒤후에 일단은 주택 숫자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이 6억짜리가 얼마가 네. 되냐면 약 8억 5천에서 약 9억 정도 되면은 네. 그러면은 얘하고 지금 월세로 투자했을 때 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이거보다는 예. 무조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0억은 갈 것이야 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이건 투자할 만하죠. 네, 네. 자, 그러면 10억이 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모아타운이든 재개발이든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정비 사업을 합니다. 정비 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매수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10년 뒤후에 얘가 아파트가 되어 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면 만약에 진행 중이라면 A라는 사람이 우리 시청자님 물건을 이거를 구입한다라고 10년 뒤에 구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억을 예를 들어 똑같이 전세 3억이면은 7억이라는 돈을 투자가 되는 거죠. 네, 네. 이 사람은. 근데 어쨌든 네. 10억 주고 샀는 거고요. 네. 그런데 얘가 정비 사업을 할 때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네.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평가 금액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대표님, 그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그 예. 양재 이동만 좀 전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투자하는 게 양재 이동 쪽에 예. 지금 뭐 그런 정도 아니, 뭐 제가 지분이라고 이거를 그래야 되나? 설명을 해야 그 내용은 전체가 알고 이해가 있습니다, 돼요. 제가. 예, 예. 그 내용은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요. 네네. 지금은 양재 이동뿐만 아니라 네. 어디든지 지금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은 네. 모아타운에 구입을 해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돈이 좀 남을 만큼의 그런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는 서울 시내는 거의 없어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예. 가격이 다운이 되기 전에는 그리고 예. 나중에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쨌든 뭐 우리 시청자분님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려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하고 계신다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 네. 평가를 충분히 해서 사는 사람 입장에는 추가 부담금까지 다 계산해서 해보면은 아 여기는 그렇게 뭐 대단히 수익이 높다든가 충분히 기대가 있다든가 이렇게 또 더군다나 이 모아타운이 몇 년 안에 뚝딱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많은 지역들이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데도 있지만은 하다가 안 된다 하지 말자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런 식의 어떤 투자는 지금은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 제 의견 드릴게요. 네네네. 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이 시점에서의 보셨던 지역 투자는 한 번 더 재고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 전략 검토해 보시고 언제든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세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예. 저는 지금 현재 그 남양주 아파트 네. 저게 한 1주택자이고 네. 예, 1주택자 보유 중인데 그 수원시 메탄동에 삼성
그 1차, 2차, 3차 네. 이쪽에 갭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앞으로의 그 전망과 음. 그 매수 시기가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는 네. 지금 남양주에 하고 계시는데 투자 예. 목적으로 보신 이 아파트가 수원 메탄의 삼성 예. 아파트 1차, 2차, 3차 중에 한 곳을 좀 갭 투자해보고 싶다 말씀 주셨거든요. 네.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여유 자금은 한 1억 1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1, 예. 2억 정도로. 예, 네, 예.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하면 예. 괜찮다면 언제쯤 해보는 게 좋을지 한번 대표님과 예.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선 하나 여쭤볼게요. 수원 쪽에 이러한 갭 투자를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쪽 주변에 그 지인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옆으로 무슨 주공 4단지인가 지금 그쪽에 이제 뭐 이주하면서 네, 이제 재건축되고 그래서 네, 분위기가 그러시군요. 좀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예. 저희 방송을 좀 보셨나요? 보신 적 있나요? 예, 몇 번 봤어요. 그렇군요. 제 예. 방송을 보시면은 예. 제가 굉장히 세미나를 중요시 여기고 세미나에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이 예. 세미나에 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들 제가 좀 아쉽거든요. 설명이. 네. 왜 아쉽냐면은 그분에게는 뭐 결론만 딱 이렇게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방송이 시청자분들 전체가 보는 방송이라 뭘 한 가지를 이해해야가 이 결론만 우리가 그 설명을 할 때 무슨 뭐 무속인들처럼 이래 저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 이해가 되는 것이 방송으로는 상당히 좀 뭐라 하죠? 좀 짧죠. 네. 그럼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 가려면은 첫째 이게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면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파트 흐름이에요. 흐름. 왜? 아파트 흐름이 전부 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든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좀 늦게 올라가느냐, 나중에 올라가느냐, 일찍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 많이 올라가느냐의 차이만 있지. 네. 흐름이 상승일 때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흐름이 하락일 때는요, 다 내려와요. 음. 그러면 좋은 아파트와 별로 안 좋은 아파트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첫째, 올라갈 때 상승이잖아요. 네. 상승 시기에 먼저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둘째, 내려올 때 하락기에 네. 천천히 내려오는 거. 얘가 좋은 아파트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가면은 네. 상승 시에 늦게 올라가는 거. 하락 시에 일찍 떨어지는 거. 이거는 아파트 중에서도 선별을 해라 그러면 이거는 선별을 해서는 안 되는 아파트들이에요. 네. 100%는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서울보다 경기권이 이쪽에 가까워요. 이렇게. 서울 안에서도 A급 지역들이 있죠.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지역들. 그렇죠? 예. 그런 지역들은 이쪽에 가깝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또 이쪽에 가깝기도 해요. 네. 무조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신 이 아파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옆에는 뭐가 있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사람이 아파트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교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예. 둘째는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은 아이들 키우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어디서 키울지. 그렇죠? 네. 그때는 우리가 아파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기준이 교육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교육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보는 청은
적어도 3, 40대요. 많게는 50대 초반까지요. 맞죠? 네. 교통을 기준으로 하는 건 이건 직장인이에요. 네. 물론 이것이 중첩되기도 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기반 시설이에요. 기반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든가 뭐 놀이시설 뭐 여러 가지 편한 시설요. 어떤 네. 쇼핑센터도 그렇고 기타 등등. 요거는 또 왜 그러냐면은 이 집에 거주하는 주민들 특히 주부들은 굉장히 이런 걸 또 중요시 여겨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신 메탄동에 있는 삼성 1, 2, 3차를 봤었을 때 교통으로서 A, B, C가 있다. 그러면 네. 어느 점수를 줄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B, C예요. 네. 거의 B 또는 C예요. C. 그러면 네. 교육 이것 역시 C예요. 그다음에 기반 시설 이것 역시 B 또는 C예요. 그 동네 살다 보면 말이죠. 5년, 10년 살면 그 동네가 제일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거는 자기 동네가 거기에서 살다 보니 몸에 익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네. 모든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쌓여서 가격이 구분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네는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이 표현이 틀렸어요. 저렴이 아니라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렴하다는 거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것이고 낮다는 거는 그거는 가격 자체가 평가하고 관계없이 가격이 낮다는 것이니까 그럼 이 아파트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따지면은 이런 유형, 그렇죠? 예. 하락기에 빨리 떨어지고 상승기에 늦게 나중에 좀 올라가는 예. 이런 유형이면서 제가 보더라도 이런 유형이잖아요. 네.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봤을 때 투자는 하고 싶고 내 돈으로 맞춰서 바라보기에는 적당할지 몰라도 예. 투자하기에는 전혀 적당하지 않다. 예.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리고 아파트 흐름을 조금 더 보자면은 예.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많이 고민들 하잖아요. 네. 80년대 올랐다가 90년대 10년 동안 내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 2001년, 여기가 07년도예요. 7년 동안 올랐어요. 여기는 10년 동안 내렸고요. 네.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올랐어요. 참 내렸어요. 7년 동안. 여기는 7년 동안 올랐고 2014년부터 21년까지 7년 동안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1년 6개월 동안 내렸어요. 전체 흐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 흐름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방송 네. 보이시죠? 네, 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올랐다 이 그래프가 있고 내렸다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럴 때 이거를 자세히 보면 어떤 그래프냐면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오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려올 때는요. 당연히 내려갔다가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07년도 있죠. 예. 07년도의 최고 고점이었는데 07년도를 좀 더 확대를 하면 06년도부터 7년도에 폭등을 하고 7년도에서 8년도에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9년도에 다시 올라요. 거의 종전 7년도 가격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밑에까지 가요. 여기 07년부터 08, 09년 이걸 가격을 그래프 그거 보면 10%도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14년도까지 가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도 국민평수인 30평대 기준으로 40에서 43%가 떨어져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방송을 보면은 작년에 21년도 꼭지점 찍고 21년도, 22년도에 뚝 떨어졌죠. 네.
이 떨어질 때 몇 퍼센트씩 떨어졌냐면 20에서 뭐 25%, 경기도는 많게는 35%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최근에 다 반등하죠. 듣고 계세요? 네. 최근에 반등하죠. 네. 이 반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직도 반등 중에 있어요. 네. 제가 분명히 제 방송을 꾸준하게 몇 년 동안 보신 분은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떨어진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나 그건 지속적이 없다.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했던 분야예요. 그러면 지금 흐름은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다시 07년도 따지면 8년도 떨었다 9년도에 이게 7년도를 넘어서는 이 반등이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흐름 중의 반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렇다는 거는 재개발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 되는 물건이니까요. 그럼 아파트 떨어진다는 거는 재개발의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트 올라간다는 거는 재개발의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재개발 지역이 좋고 나쁘고 그거는 2차적으로 두고요. 일단은 재개발 흐름 자체가. 그렇다면은 지금 1년 6개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살짝을 했는데 1년 몇 개월, 1년 떨어졌다가 몇 개월 반등을 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것이다. 사자. 여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왜? 분명히 제가 07년도, 08년도, 09년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그때도 똑같이 그랬다니까요. 그랬다가 반등할 때 또 붙었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거 다 밀려서 나중에 다 어려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늘 그래요. 늘 투자하는 사람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이번에는 다르다.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뭐 코로나로 해서 돈이 많이 풀렸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경제가 성장하고 그때에 비해서 뭐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은 늘 결과는 크게 차이 없이 똑같은 반복된 현상이 많았어요. 다만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파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 네.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있는 아파트 흐름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물건이나 흐름이나 다 봤었을 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답 나왔죠? 예. 근데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세미나에 오면 몇십 분에 걸쳐서 다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절대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 돌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제가 다시 권해드릴게요. 지금 뭐 어떤 액션을 취하든 안 취하든 제 세미나를 꼭 활용을 하세요. 네. 무료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답 나왔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투자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투자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말미에도 무료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기 경기도 수원에 네. 아파트가 있는데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어떤 아파트를 좀 가지고 계실까요? 그 화서역에 네. 파크 프로지오. 네, 거주는 안 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좀 주고 계실까요? 네.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주택 상황인데 지금 거주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좀 투자 목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시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언제쯤 좀 매도하는 게 좋을지 향후 전망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금 제가 상담하는 거 들었어요? 네, 예. 어때요? 상담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매수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매도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네네. 그럼 매수는 매도의 그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우선 볼게요. 네. 지금 몇 평인가요? 34평형.
지금 갖고 있는 게 34평이에요? 네. 거기 34평이라고도 있어요? 35평? 아, 35평인지 34평인지 그래요. 그렇군요. 35평이군요. 35평이면은 이게 일단은 뭐 우리가 국민평수라 그러잖아요. 25평 네. 다음에 35평이고 그죠? 네. 근데 얘는 중간에도 하나 있죠. 크기. 네. 몇 네. 평이죠? 30평인가 뭐 31평이 작은 것 하나 정확하게는 있죠. 모르겠는데 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평수가 하나 더 있어요. 30인가 31평인가 정도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이 정확한 평수가 35평이라고 믿고 네. 왜냐하면 방송에 이렇게 해보면은 본인이 정확한 평수를 몰라요. 정말이에요. 네. 어떻게 모르냐 하는데 몰라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20평대하고 30평대하고 30평대 중반하고 40평대 이게 똑같은 단지라도 흐름이 달라요. 네. 흐름 자체가. 그것이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40평대 가고 40평대보다 더 큰 평수로 가잖아요. 네. 이거는 거래 자체가 없어요. 거래 자체가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 어떻게 할까요? 자식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거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첫째, 네. 자 우선 이 제일 큰 고민이 이거를 갖고 있는데 팔까요 말까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매도가 된다면 네, 서울 이쪽 흑석동이나 네, 서당동 쪽으로 네. 구 아파트를 이렇게 어떻게 매수를 할까 이렇게.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일단은 매도 후 네. 매수에 대해서 네. 매도 후 매수를 지역이 일반적으로 비선호 지역, 비선호 네. 지역에서 선호 지역으로 바꾼다. 이거는 돈이 더 많이 투자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네. 그렇죠. 그런 네.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네. 둘째, 그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시기. 방송 보고 계시나요? 네. 좋아요. 한번 가격을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죠.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죠?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여기도 꼭지점이고 여기는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죠. 네. 자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 말이에요. 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둘이 이제 그 서로 의논해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 누가 더 힘이 드세요? 올라갈 때. 아무래도 저기 임차인이라 그러나? 아니지. 임차인은 세입자고 임대인. 임대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네. 매도인이에요. 이게 네, 팔매자예요. 네. 이게. 그러면 내려올 때는 누가 힘이 드세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드세요? 사는 사람이 더. 예. 매수인이 힘이 더 세죠. 네. 그 이야기는 올라갈 때는 사는 사람은 돈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껏 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파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파는 사람이 가격이 정해놓고 싫으면 말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내려올 때는요. 사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내가 얼마 가격 판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안 쳐다본다는 거죠. 네. 결국에 매도 매수인 여기서 올라갈 때 파는 사람 내려올 때 매수인 이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을 하잖아. 그죠? 네. 예. 가격 결정권자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격 결정권자인 입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올라갈 때 파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려올 때는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시장이 내려가고 있죠. 네. 내려가고 있으면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파는 거지 내 임의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매도 매수 타이밍이 이미 매도 타이밍은 꼭지점 되기 전이어야 되는데 지나버렸다.
네. 매수 타이밍에서 매도 타이밍이 이미 지났어요. 네. 그러나 매수 타이밍은 아직 멀었다. 바닥 근저에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만약에 지금 이 시점이라면 네. 팔리게만 판다면 매도를 하고 네. 기다렸다가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좋겠죠. 아,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갈아타는 거는 20년, 21년도에 이때 매도를 하고 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형 이때 매도를 하고 매도한 금액으로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을 한 다음에 네. 시간이 가요. 그럼 계속 수입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때쯤 가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때부터 이까지 이 기간이 최소 5년에서 7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월세를 얻는 걸 받다가 이 시점에서 그거를 다시 차익으로 쪽으로 전환시킨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되죠. 아, 네. 그런데 그것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그려진다 하더라도 운이 따른다면은 지금 매도가 될 거고 네. 매도 후에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아파트 선정을 해서 사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 네. 그러면 좀 해결이 됐나요? 네. 적어도 이쪽에는 아까 본 대로 화서역 쪽이든 어디든 여기가 아무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네. 서울에 있는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 좋다, 여기 가자 하고 몰려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강남 같은 데는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나 수원에 있는 사람으로서 화서 근처 수원 이쪽으로 있는 사람으로서는 일부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수원이라는 지역도 광교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고 그 나머지는 가면서 이렇게 퍼져가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 아파트는 신축일 당시에는 좋았지만 흐름 따라서 아직까지 그리고-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운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다운돼 버려요. 네, 말씀하세요. 아, 2년 전에 그게 입주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냥 한번 매도를 할까 하는데 그렇죠. 이제 궁금하고 하니까 네. 제가 전문가님한테 전화 예.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런 아파트도 가격대가요. 수원 같은 데는 통상적으로 약 한 25에서 30% 이상 떨어졌었어요. 네.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반등이 되어서 지금 20에서 25%요 정도 떨어진 거예요. 요 반등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 반등이 지나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네. 그 다음에는 더 못해요. 그런데 이 반등 때 거래가 되게 많으냐. 그나마 국민편수니까 좀 몇 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래가 많고 그렇지는 전혀 않아요. 그래서 운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네. 그 옆에 스타빌드가 뭐 내년 1월인가 오픈되고 이래저래 해서 네. 가격은 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잘못 알으신 네.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잘못 알았고 우리가 국토교통부라는데 아시죠? 우리가 네네네. 국토부 그러거든요. 네.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시청자님 아파트 평수에 대한 거래 내역이 쫙 나와요. 네네.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아,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제 생각이에요. 네. 하남에 스타필드 들어왔잖아요. 네네. 하남 스타필드 들어오면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랐을까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쇼핑하러 가는 데지 스타필드 옆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네,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매도가 가능하다면 지금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빠르게 움직여 보시고 고민 생기신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도 마무리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함께 볼 수 있는 전문가의 시각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캐나다의 캐나다는 금리를 다시 인상을 했답니다. 22 유럽도요. 유럽도 지금 조금은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거의 지난달 금리하고 지금하고 아마 거의 같이 갈 것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 이 인상은 아직 물가가 안 꺾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도 좀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 금리라는 것이 쭉 올라가서 여기서 정점을 쭉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점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바닥이 아니라 뭘까요? 상승 꼭대기를 다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금리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쭉쭉쭉 올라갈 게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 부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높은 금리를. 그리고 내려올 때 폭락하듯이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다.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경제가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폭락하듯이 금리가 내려오지만 금리가 차라리 내려오려면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로 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런 현상이다. 자, 인건비는 오르고 부동산은 상승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요. 한국은 물가가 둔화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원래 1.4%로 예상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물가가 지금 3%가 넘어요. 3.3%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1년 죽으라고 농사 지어봐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앞으로 닥쳐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산을 운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뉴욕, 런던 오피스 빌딩 이게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 자체가 리먼 쇼크를 넘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공실이 생겨났다. 그만큼 경제가 서서히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일부에서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주시하는 이유는 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해서 공실이 생기면은 여기에 대출이 못 갚게 되고 대출이 부실로 바뀌죠. 부실로 바뀌면 어디요? 금융이 부실로 바뀝니다. 금융 부실.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제2금융권 연체율이 비상이다. 이건 한국이에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이 금감원에서 내주 긴급 현장 정보. 우리도 군대인데 이렇게 터질 거예요. 제2금융권에서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지 못해서 좀 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금융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높아요. 높은 이자율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연체는 더욱더 되는 거죠. 그럼 제2금융권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기억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종검사들이 많았습니다. 종검사들이 싹 다 사라졌죠. 그만큼 우리는 경기가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경기로 인해서 어느 구석에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꼭 부동산을 하더라도 수익형 부동산 위주로 아주 진짜 자신 있는 정말 그런 거 위주로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전세 가구 52.4%는 역전세 위험이라는 했는데 이게 하반기는 말이에요. 58%가 역전세로 본답니다. 이게 우리가 임대차 3법 때문에 다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이제 다 임대차 3법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15개월 만에 2배가 증가되고 강남 전세가 14억에서 9억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돈이 내줘야 될 거는 강남 쪽에 되고는 몇 억씩은 내줘야 되는 거예요. 몇 억씩 내준다는 거는 가격이 몇 억씩 떨어지고 전세도 몇 억 떨어지면 이 갭이 비슷한데 가격이 만약에 유지가 되고 전세가 이렇게 떨어지면 갭이 이만큼 커지죠. 그러면 갭 투자는 더 사라지고 가격을 더욱더 떨어뜨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가격을 더욱더 이렇게.
그다음에 향후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전세 시장은 하향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다가요. 좀 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은 상승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는 이제 공급 정책이 서울의 이제 오세훈 시장의 공급 정책이 얼마의 실효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얘네다. 종전처럼만큼의 전세가 급격하게 1년 새에 다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는 이런 전세 시장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내리막은 아닐지는 몰라도 적어도 매매 시장이 위축될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오피스텔 규제 완화 국민청원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과 한 5평짜리 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숫자에 포함되고 70평 아파트도 1주택에 포함되고 이러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오피스텔을 좀 규제를 좀 완화를 해달라. 이거는 진짜 이 사회가 오피스텔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특히 모자라는 오피스텔이 어떤 거냐면은 원룸과 투룸 같은 거예요. 사회 초년생들이나 서민들이 여기 아니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개발한다고 지금 개발 바람이 불잖아요. 개발지는 지금 모아주택이 됐던, 특히 모아주택 되면은 빌라들이 다 사라져요. 빌라들이 사라지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오피스텔. 그러면 향후에 1, 2인 가구에 들어가야 될 거, 원룸, 투룸에 들어가야 될 중서민층은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규제가 있으니까 오피스텔 공급도 안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피스텔 좀 완화시켜달라 했더니 정부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검토 중.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게 만약에 주택 수에서 빠진다면은 오피스텔은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금액도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전세 보정 제도를 의해서 전세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 보증보험 가입되는 그 보증률, 그 금액 자체를 정부가 뭐 빌라 왕이니 뭐 이런 전세 사기 등등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세입자 보호한다고 가격을 낮춰버렸어요. 낮춰버리니까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몇 천만 원씩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을 내주게 생겼는 거예요. 이렇게 내주다 보니 오피스텔 가격이 주춤하고 지금 하고 있죠. 이럴 때는 이거는 시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오피스텔은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물건들만 잘 골라서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 시장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정리됐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투자에 좀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언제 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예, 제가 세미나를 매주 화요일, 내일이죠. 평일 오실 분은 내일 오시면 돼요. 화요일 매주입니다. 미리 예약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말 오실 분은 토요일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이나 토요일 날 오후 1시 합니다. 단 제가 1시간, 2시간 하고 많은 게 아니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과거에는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가 맞든 틀리든 기본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그다음에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분들은 이 동네 사면 어때요? 저거 사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얼마에 살 건데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미나 시간을 꼭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과 이번 주말 진행되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